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미국 시장이 먼저 강한 상승세 마감을 했는데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났고 또 탄탄한 고용 지표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글로벌 훈풍에 우리 시장도 지지 않고 오늘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연고점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코스피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썸머랠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좀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반도체는 좀 쉬어갔죠. 수급 흐름만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그동안 좀 강세를 이뤘던 업종들 또 종목 섹터군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수 있는 섹터, 주도주 섹터는 또 무엇일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더 깊어지는 오늘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궁금증이 또 좀 스멀스멀 커지는 틈에 오늘 경기 민감주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 특히 강세였는데 5월 말부터 좀 꾸준히 실적 기대감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카타르와의 또 LNG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또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업종의 좀 가장 큰 난제라고 봐야 되겠죠. 인력난 부분도 계속해서 좀 해소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주 중에서는 LG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갔던 가운데 그 옆에서 LG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주가가 좀 50% 가까이 상승하는 저력을 좀 보여주면서 그 상승의 중심에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그동안 좀 속을 썩였던 가전제품 쪽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상승 랠리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입가에 좀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런 분위기 6월 내내 이어질 수 있을까? 또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챙겨가야 나만의 또 상승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 저희와 함께 2부에서 또 확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볼 텐데요. 지금 시장을 또 빠삭하게 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 포인트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유익하게 시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스캔만 하시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익숙한 메신저 있죠?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생방송 중에 또 공략해 주신 종목 현황입니다. 일단 방송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해 왔는데요. 모아 데이터 83% 넘게 또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드로리튬 세 자릿수 수익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BH까지 따끈따끈하게 3% 넘는 수익 이 탄력 챙겨주셨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특징 섹터와 필살기 종목이 또 새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필살기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50분 안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일부와는 또 다른 노란톡방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바로 쉽게 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또 투자 활력소가 또 확실하게 되어드리기 위해서 2부에서는 더 전략적인 포인트 세세하게 챙겼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함께 해주시죠. 주식 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2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방송 직전에 제가 당황을 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사기도 못 치잖아요. 자, 일단 봅시다. 제가 없었던 2주 동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나? 아이고, 겁나 잘 갔더라고요. 지수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2주간 미국을 갔다 오는 동안 농담으로 이제 그랬어요. 이제 같이 가는 이제 우리 그 친구분하고 얘기를 하는 게 디폴트, 그 역사적인 디폴트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진짜 미국에 있는데 디폴트 이거 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에 있는 거다. 디폴트를 외치던 나라에 있을 수 있었다. 막 이런 농담을 하면서 갔었어요. 그러고 왔는데 하필 제가 없었던 그때 디폴트 우려가 쫙 해소가 되면서 자, 우리가 주로 잘 보는 차트 뭐죠? 나스닥, 거기다가 코스피 모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아주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둘 다 전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승 랠리 시작인가요? 자, 그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2주 동안 와서 나도 시장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오를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이제 더 갈 수 있을까? 제가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가격이 어쩌다? 최저다. 그렇지. 올해 가격이 제일 싸요. 자, 그러면 지금은 늦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늦었지. 하지만 일방적인 상승과 일방적인 하락은 없죠. 지금 굉장히 고점 아닌가요? 물론 그 디폴트가 확정된 거는 지금 하루밖에 안 됐어. 그죠? 우리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확정이 상원, 하원 다 이제 통과가 된 게 주말에 확정이 됐어요. 금요일 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은 뭐가 나와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후행성이에요? 선행. 그렇죠. 선행이에요. 뭐가 선행이에요? 기대감. 기대감. 그렇지. 아유, 우리 앵커님 이제 그냥 뭐 모범생 또 에이스네. 슬슬 나오고 중요한 건 항상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 뭐 5월 8일 날 인상을 발표를 한댄다 하면은 5월 8일 직전까지 겁나 오르다가 5월 8일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재료 소멸성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출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선반영이에요. 우리가 디폴트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의 상승 랠리 물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지수를 보면 굉장히 고점이에요. 고점이에요. 차익 실현이 나와도 모자랄 판이에요. 오히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불안감 해소에 이제부터 달려야 될 때 아닙니까? 달렸어 이미. 달렸어. 이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갈 때예요. 쉬어갈 때. 우리 앵커님이 시작할 때 이제 뭐 썸머 타임, 썸머 랠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주식하는 우리들은 원론에 가깝게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매매 스타일이 정답이 아니야. 계속 장세는 바뀌어. 그래서 매매 스타일도 바꿔야 되지만 그 사이에서 잃지 않는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게 원론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1년 12개월 중에 가장 주식이 어떤 매매가 활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앵커님. 1년 중에 자 분기로 나눠보자. 쉽게. 4분기 아닌가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가장 매매가 활발할 때 언제? 3분기? 3분기. 2분기? 자, 지금 투표할게요. 3분기 한 표. 또 두 개만 뽑아요. 두 개만. 두 개. 1분기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나요? 1분기. 자, 대답은 이제 해드릴게요. 자, 1분기, 3분기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한테 지금 방송을 지금 1년째 넘게 보고 있는 우리 노란톡방 여러분들인데 이거 카톡에는 답이 나왔을 거라고 저 기대할게요. 뭐 끝나고 보겠지만. 자, 봅시다. 가장 1년 중에 매매가 활발할 때는 4분기와 1분기예요. 1분기. 왜? 자, 4월에는 4분기 때 왜 활발하냐면 모든 기관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들이 이때 정리를 하죠. 왜? 결산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1년치 나 돈 얼마나 벌었어요. 성적표 정리해야죠. 성적표 정리해야죠. 4분기는 모든 걸 정리하는 시기고 이 뭐라 해야 되지? 1년간에 저 회사 1, 2, 3분기 이렇게 성적이 좋았는데 이거 4분기도 좋았는데 이거 내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는데? 부터 해서 뭐 산타 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4분기에 굉장히 매매가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활발하다는 거는 종목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가장 활발할 때가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는 왜? 1분기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발표하잖아. 자, 우리 회사의 1년치 매출 목표는 12조입니다. 10조입니다. 막 발표해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을 올려야 되거든.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먹잇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1분기예요. 그래서 1분기, 4분기에 가장 활발해. 그러면 2,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여름 휴가 때는 모든 기관들이 쉬어갑니다. 자, 지금 몇 월이에요? 6월이죠. 6월부터 약 8월까지는 증시가 가장 조용할 때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네요. 사람 사는 이야기. 그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관의 움직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여름 휴가가 많을 때 휴가를 간다는 것도 여름 휴가 때는 우리 이게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여름에 가장 잔잔해요. 가장 잔잔해. 물론 실적 발표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있지만 이 여름 휴가 때는 거의 개인과 외인만이 조금 돌아다니고 외인도 많이 안 돌아다녀요. 여름에는 1년 중에 비교적 가장 그렇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름 휴가 때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매매가 적은 시점. 유동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좀 잔잔한 걸 챙겨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1, 2분기 때 시장이 좋았나요? 1, 2분기 이제까지요? 그렇죠. 올해. 아니요. 그렇죠. 좋았나요? 근데 지수는 그래도 회복세였죠. 회복세, 안정세를 찾아가는 회복 구간이에요. 음. 근데 제가 1분기 때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올해 내내 회복 기간일 거예요. 근데 그게 욕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시작점이 되는 기간이 3분기, 4분기 때부터 우리는 이제 상승 랠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수들이 고점이기 때문에 항상 일방적인 상승, 일방적인 하락이 없듯이 갔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6월, 7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이 시점이 3분기, 8월에서 9월 정도가 아마도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된 게 당연히 호재죠. 호재인데 항상 시장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은 반영이 됐다니까. 그러면 재료 소멸성 어떤 이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수할 때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이 회복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보는 종목을 찾아야죠. 그래서 올해가 가장 가격이 제일 싸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장기 종목 들어가야 되는데 저 기회 놓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꺾일 때라니까.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이 꺾일 때, 꺾이는 와중에 계속 담아도 돼요. 왜? 이제 장기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단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 단타 칠 거예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행위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장기 종목은 지금 이제 꺾일 때더라도 들어가도 된다. 왜? 우리는 2, 3년 길게 볼 거니까. 지금 이제 또 길어지니까 이제 시장은 요 정도로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이제 디폴트 우리 회사들도 막 지수가 막 전고점 돌파하고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야 이제 매수할 때가 워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흥분할 때 워워시키고 우울했을 때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제 역할이에요. 어쨌든 이제 시장은 요 정도만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종목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을 3개를 갖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개 갖고 왔어요. 3개 가져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강세를 보였던 이 섹터들이 다 원자재예요. 뭐 기름이잖아, 기름. 리튬. 또 뭐 있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튬이고 조선 기자재 막 이런 거니까 결국 또 철강. 뭐 또 뭐 있었지? 뭐 가스 하여튼 뭐 이런 거로밖에 없었어요. 원자재밖에 없길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나마 좀 단타로 괜찮은 게 바로 정유다. 오늘은 사실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섹터가 2개예요. 정유랑 조선을 가져왔는데 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2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뭘까요? 자, 우리 앵커님 몰라. 지금 가야 답이 한다? 안 나왔어. 그 조선주 배가 또 뜨려면 기름이 또 필요하잖아요, 일단. 졸업해도 되겠어. 우리 앵커님 한 전문가해도 되겠는 반 전문가가 다 됐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죠. 회복을 바로? 좀 했네요. 바로 이 공통점이에요. 어. 어쨌든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무언가를 만드는데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이 배송하고 운송하고 이런 해운 운임비 이런 게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유가를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유랑 석유화학이 왜 떠요? 얘 사우디가 지금 얘네가 하루에 일일 원래 얼마나 내냐면 1000만 배럴을 생산을 해요. 근데 얘네를 10%나 줄여버렸어요. 하루에 1000만 배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놔야 되는데 900만 하겠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10%라 그러면 되게 크게 느껴져. 수년 내에 지금 가장 크게 감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유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르죠. 유가는 당연히 오르게 돼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뭐가 올라요? 물가가 다 올라버려요. 물가가 다 올라버려. 그러니까 조선은 놓았죠. 작년부터 이미 지난해부터 얘는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물론 수주를 받은 것과 다르게 조선주 애들이 다 질질질 흐르고 막 곤두박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죠.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는데 수주에 비해서 주가들이 힘을 못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2, 3년 동안 아주 힘들었던 석유화학 업종이랑 조선업은 저도 작년부터 계속 얘네 수주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런 방산만 갈 게 아니라 사실 조선이 방산만큼 갔어야 했어야 돼.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얘 안 갈까요? 아니지, 언젠간 가지. 언제? 사이클이 돌아올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죠. 언제? 피벗. 전환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다? 이제 곧 온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 토픽은 유가입니다. 유가로 인해서 석유화학과 정유 쪽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게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불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주제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벌써 20분이 지났네. 자, 빠르게 가자. 자, 어찌됐든 지금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했어. 거기다가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 아시죠?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시간 또 지나니까. 오펙 플러스들이 이제 또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루에 50만 배럴씩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5월부터 50만 배럴을 감산할게. 우리가 알아서 감산할게. 원래 이거를 몇 달만 잠깐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해버렸어. 거기다가 얘네만 아니 러시아도 담합이죠.
어떻게 보면 담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기름이 얘네들만 나오는데 어떡해. 그죠? 뭐 배짱이지 뭐. 어찌 됐든 지금 뭐 사우디든 오펙 플러스든 뭐 러시아든 다 같이 감산을 하면서 유가는 이제 뛸 전망이 높아졌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자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인건비, 배송비, 운송비 뭐 그냥 뭐 원자재비 다 오를 수밖에 없어. 공장에서 만들려면은 전기랑 기름을 써야 되죠. 유가가 오르니까 물건도 사람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조선업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유화학이 이제부터 다시 상승 랠리를 갈 수 있을까요? 업황 자체는 여전히 부진해요. 얘네들은. 얘네가 석유화학이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힘을 못 쓰기 시작했냐? 코로나 이후죠. 이제 하락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석유화학 쪽이 완전히 확 죽었는데 여전히 부진해요. 하지만 전망도 부진하냐? 아니죠. 전망이 부진했으면 저 안 갖고 나왔죠. 오늘은 사실 정의보다 석유화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공부에. 자, 그래서 부진한 업황이지만 이제는 바닥은 벗어났다. 바닥은 확인이 됐다.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 하지만 석유화학 이 업황 특성상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나는 빠른 급등을 원해. 나 단타가 좋아. 이런 분들은 석유화학은 잠깐 이렇게 좀 비료 쪽으로 차라리 단타 종목을 찾아보는 게 낫고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학업종 괜찮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은요. 대부분 아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일률 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일단 강세를 보였던 동선 화행텍을 가져왔어요.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는데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거 내일 들어가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아주 그냥 힘차게 뚫고 있죠. 이런 종목이 차익 실현 왔을 때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눌림목을 준 제가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눌림목 준 데거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선하고 맞닿아 있어요. 무슨 선? 이평선. 나 기술적 분석 잘 몰라요. 차트 봐도 잘 몰라.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선하고 맞닿아 있어서 양봉을 띄는 반등을 보이는 때가 눌림목이에요. 조정은 조정대로 오고 이제 지지받아야 될 자리. 얘가 아무 데서나 반등한다고 눌림목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면서 굉장히 아깝다. 나 갖고 가고 싶다. 추세 괜찮잖아요. 상승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를 좀 공략을 하고 싶다. 조정이 오고 21평이나 이 초록색 선으로 왔을 때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 한 번 더 갖고 싶은데 어떤 거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종목을 조정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시총 3천억에 지금 이거 단타 종목이거든요. 단타성의 어떤 이슈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기관이 관심이 없는데 지금 기관의 유입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놓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 당장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 당장 들어가고 싶어요. GSE가 괜찮아요. 차라리. 얘는 차라리 지금 기회가 왔죠.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번 상승은 나오고 나서 조정이 오는데 유의미한 선에서 반등이 들어와야 돼요. 자, 유의미한 선. 이 검은색 선이 12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지금 11위평 사실 올라탈 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 못 잡아요. 종목들 바닥 잡으려고 그러다가 피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11위평 올라왔을 때 GSE가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 이 정유, 이 유가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튀어주는 애들이 바로 동성화인텍이나 GSE 같은 애들의 특징이에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슈 있을 때마다 빵빵 한 번씩 쳐줍니다. 그런 거를 단타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짧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작게 들어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유를 봤고요. 엄마 벌써 25분이네. 큰일 났네. 자, 빠르게 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고 올게요. 네, 또 시장 체크와 함께 특징 섹터까지 하나씩 봐주셨는데 일단 최근 지수를 보면 좀 고점이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서 잠시는 또 쉬어갈 수 있는 장세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시장 흐름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특징 업종으로 또 잡아주신 게 정유, 또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여기에서도 석유화학 쪽이 좀 바닥을 벗어났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요. 특징주로 또 잡아주신 게 동성화인텍, GS인데 동성화인텍은 조정 왔을 때 타점 노려보자. 그리고 GS는 지금 당장도 비중을 좀 조절해서 좀 짧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또 이 종목들을 위한 전략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특징 섹터를 좀 봐야 될 텐데 계속 또 좀 예고를 해주셨어요. 조선 그쵸. 쪽이에요. 오늘 이게 저는 경기민감주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디폴트 관련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유가와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좀 새롭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이 그 기름으로 움직이는 이 조선은 옛날 얘기죠. 지금 뭐야? 친환경 하면은 친환경 플러스 조선이면 뭐예요? LNG?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왜냐하면 정유라는 게 석유 이거 기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스, 액화 천연가스 요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성화인텍도 가스 사업하는 애예요. 석유 사업하는 애가 아니고 그 GS는 특히 아시죠? GS는 저기 경남 지역에 그냥 이 도시가스 하는 애인데 기름만 뭐 유가만 하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전혀 상관없는 종목인데 그런 게 테마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테마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사실 이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조선 종목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오고 싶었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갖고 오고 싶었는데 뭔가 지금 약간 조선이 약간 제가 갖고 오기가 이슈도 이렇게 그렇죠. 없고. 받쳐주지도 않고 근데 자리가 너무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자, 조선 몇 개 없어요. 그 뭘까 이제 그 혼자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이제 봐봅시다. 네. 자, 볼게요.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는 좀 같이 봐야 돼요. 조선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뭐 조선해양 뭐 무슨 현대미포조선 섞였네. 자, 뭐 요런 애들이 조선이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철강이 섞여 있는 뭐 이음새나 뭐 어떤 배관 만드는 종목들 그 회사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어찌 됐든 이 섹터가 지금 강한 거?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얘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미 갔었어야 돼.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었는데 작년에 길을 못 썼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갔던 이 에너지는 결국에는 응축해서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수주 모멘텀 자체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3분기까지 강하대. 왜? 이런 전망이 왜 이제서야 나올까? 자, 크게 얘기하면은 지금 카타르 40척 요거 때문에 그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40척? 자, 요거 2차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차로 왔었어. 작년에 1차로 카타르 에너지선으로 요거를 이제 한번 발주를 했는데 이때가 몇 척이 왔었냐면 65척이 왔어요. 그럼 지금은 몇 척이에요? 40척이죠. 좀 줄었는데 이게 왜 뭐 호재예요? 아까 얘기했죠. 유가가 오르면 뭐가 오른다고? 물가. 그렇죠. 물가가 올라는데 자, 물가가 오르면 배 만드는데 당연히 배 가격이 오르겠죠. 지금 주문량은 줄었는데 문제는 이 선가가 지금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왜? 유가가 계속 오를 전망이니까. 유가랑 같이 조선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3주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삼성중공업도 배를 만들죠. 삼성중공업의 연간 올해
올해 수주 목표 금액이 몇이냐면 얼마냐면 1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이 40척 발주를 한 거를 지금 조선가 오른 거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2조예요. 한 회사에 1년치 매출을 지금 이번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국내 3사, 국내 3개의 조선사들이 나눠서 요거를 발주를 받습니다. 그 협의는 지금 회사들마다 약간씩 조금 달라요. 어디는 6월에 나오고 어디는 9월에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이 카타르 발주 이 LNG 선에 대한 이 입찰을 이번 달부터 해요. 이번 달부터 2주간 영국에서 하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2주간 영국에서 지금 이번 달에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기사 안 나올까요? 기사 나오겠죠. 그러면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지금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몇 척 가져가고 어느 회사가 몇 척 가져가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한대. 어디는 9월에 마무리된대.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완료가 되고 이러는데 기대감이 나올 때 선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짧게라면 3분기까지 보는 거고 사실 조선을 길게 봐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받은 수주만 해도 가려면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려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5년간 방산이었나? 사실 뭐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조선이 배를 한 번 만드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주량만 봐도 길게 봐도 굉장히 좋은 업황이다. 그렇게 볼게요. 자, 종목 빨리 봅시다. 또 시간이 부족할 거야. 빠르게 가야 돼.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왜? 상승 추세 어떻게 알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 초록색 선을 추세선 삼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초록색 선은 61평입니다. 61평이. 자, 추세선 삼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초록색 선에 맞닿았을 때예요. 얘가 추세선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놨어요. 61평에 이 선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나쁜가요? 아니죠. 괜찮죠. 우리에게는 분할 매수가 있죠. 분할 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찰병 보내놓고 만약에 여기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해 차익 실현 내려와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아요. 자, 어찌됐든 이 대우조선 해양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깠죠. 그러면 이름을 깠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했냐면 얘가 약간 좀 불안한 게 있는데 지금 1조 규모의 소송이 약간 걸려 있어요. 국제 소송이 걸려 있어요. 1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송에 크게 문제가 될 소송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데다가 수주를 받았는데 계약 해지를 해버렸어. 그래서 계약 해지한 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그 외국계 회사가 냈어요. 냈는데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아니 계약을 했는데 돈을 줘야 배를 만들지. 니네가 돈을 안 줬으니까 난 계약 해지한 거야. 그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별 문제 되지 않을 소송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뭐 소송 기사만 나와도 쭉쭉 떨어지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러한 위험이 있다.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비중 작게 정찰병 정도로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별로 차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관 수급이 없으면 사실 제가 신뢰를 못 가져요. 물론 단타는 이거 안 봅니다. 단타는 이거 안 보지만 지금 단타급은 아니죠. 조선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이 수급을 조금 지켜보셔라. 이런 말이고. 자, 그래서 이름 가린 이 종목. 저는 제가 사실 계속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제가 하락 추세선을 그었어요. 이 파란색 선은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한 타이밍이고요. 사실 이 조선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얘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에다가 가장 중요한 요 회색선 보이시죠? 이거 241평이에요. 여기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정고점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얘가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정고점 향해서 가는 거면은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내려온 시간만큼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급박하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종목 특성상 시총이 3조가 넘는데 그 뭐 후딱후딱 가겠어?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데 8만 원짜리인데. 자,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좀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종목도 단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검은색 선 121평을 이제 안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안착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종목은 길게 보고 한 달, 최소 한 달에서 한 몇 달 정도 볼 수 있는 단기급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여기 와야 여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안 봐도 돼요. 그건 단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갖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히든 종목 3개 갖고 왔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저 한 달, 2달 좀 긴데 좀 빠르게 갈 거 단타. 저 단타 좋아요. 단타. 자, 단타 봅시다. 자, 이거 수급인데 기간 수급 많죠? 요거 잠깐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고. 자, 단타 종목. 이게 제가 원래 사실은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하나 더 스샷을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걸 안 붙였어요. 자, 크게 봐드릴게요. 크게 보면 이 종목도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했죠. 완전히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그 위에서 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들도 지금 그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단타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는 재료가 많아요. 원전도 있고 철강 가격 올라도 얘가 가고 이거 얘기하면은 이제 힌트가 더 많아지니까 우리 노란톡방 오면은 제가 종목 말씀드릴 건데 자 봅시다. 조금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슈팅이 전고점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슈팅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있다면 돌파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요. 또 단타적 접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가를 봤는데 내일 휴장이지. 모레 수요일 날 시장을 봤는데 시장이 나쁘지 않아. 힘이 좋아라고 하면은 당장 그 다음 거래일 날 하루치 단타로 쳐도 되는 종목이고요. 그게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된다? 그것도 그러고 나름대로 오케이, 땡큐, 싸게 사네 이러고 딱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조선에 관련된 이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 40척 지금 발주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3천억 정도, 4천억 미만인데 지금 기관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오늘 저렇게 슈팅이 나왔는데도 기관이 유입이 되어 있다. 우리는 요거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선을 봤고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 조선으로 봤는데 우리가 단기급 하나랑 단타 하나 봤어요. 근데 제가 종목 3개라고 했죠. 3개라고 했어요. 근데 조선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 페이지가 나왔어. 자,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앵커님 보고 싶어요? 앵커님 한번 좀 뵐래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그럴까요? 않을까요? 그럽시다. 조선
조선과 또 조선기자재 봐주셨는데 여기서 종목을 또 2개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주 모멘텀 타고 지금부터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 포인트를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대우조선해양 함께 또 관련주로 잡아주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단기급 또 단타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 2가지 가져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단기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단타급 종목이었는데 오늘 나온 이 슈팅이 전고점과 좀 맞닿아 있다는 점 좀 기술적으로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수요일이죠. 수요일장에 또 새롭게 시장 문이 열리면 기관의 수급도 또 받쳐주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만 좀 더 받쳐준다면 또 탄력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도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타점 전략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필살기 종목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 일단 섹터가 디스플레이 였어요. 맞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요게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도 좀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셨을까요? 아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애매한 게 디스플레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맞아. 그건 또 그래요. 핸드폰에도 있죠. 차에도 있고. 차에도 있지. 네. 바로 뒷판에 그 맞아요. TV도 이런 노트북도. 지금 그렇고. 우리 뭐 태블릿이나 뭐나 지금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그 뭐라 그래야 돼 혼자 움직이는 애 자율주행. 이제 단어가 생각이 잘 혼자 안 나. 움직이는 애. 자율주행이 떠도 디스플레이가 연계될 수 있고. 그렇죠. 핸드폰이 떠도 디스플레이가 뜨고 굉장히 많은 산업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뭐 제가 2차 전지에서도 그런 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전기차이지만 쓰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쓰인다. 또는 로봇도 마찬가지죠. 디스플레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출력하는 모든 거에 쓰는 게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툭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오늘 또 가져와 주셨나 봐요. 좀 그렇죠.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디스플레이를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요거 치면 무슨 종목인지 다 나오거든요. 요거 치면 무슨 건지 다 알아. 이 대기업 계열. 자, 삼성전자랑 VS 뜨는 게 누구예요? 누구야? 하나밖에 없죠?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앵커님이 전자가 가장 오늘 뭐 이렇게 주가가 좋았다.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냥 이제 말하기 편하게 공개합시다. 자, LG 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제조. 벌써 아유, 다 주시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저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목은 이미 나왔어. 자, 왜 얘를 갖고 왔냐? 자, 봅시다. 삼성전자 하면은 뭐예요? 우리 대표죠. LG도 대표예요. 근데 원래 LG랑 삼성전자가 그래서 가전제품에서 거의 양대산맥으로 많이 싸워요. 그냥 우리가 어떤 주식을 떠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핸드폰은 역시 삼성이야. 뭐 TV는 역시 LG야. 뭐 냉장고는 금성이지. 막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의 어떤 이 파가 나뉘듯이 이 둘이 굉장히 경쟁 구도가 되게 가전제품 쪽으로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둘이 LG랑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같이 협업을 하려고 계속 얘기 중이었어요. 아셨나요? 근데 요게 이번에 타결이 됐네요. 자, LG전자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들고 삼성전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77인치, 83인치인가? 뭐 하여튼 이 TV를 만들어요. 패널을 가지고.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아니, 삼성전자에도 패널 있고 LG전자에도 당연히 뭐 패널이 있는데 왜 얘네가 독자적으로 안 만들고 LG에서 가져가나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반도체, IT 업종 자체가 업황이 어때요? 하락장 시작하고 나서. 좋지 않나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좀 거셌어요.
아니 IT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게 우리 하락장 시작하고 어땠어요? 강했어요? 아니요. 그죠? 너무 힘들었죠. 엄청 부진해요. 왜 부진해요? IT 업황 자체가 부진한 이유는요.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수요가 부진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TV 바꾸게 생겼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핸드폰 이거 비싼 거 이거 줬고 막 이거 200만 막간 자랑. 그죠? 이런 거 하냐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막 경기 민감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IT 업황의 이제 수요 부진한 게 TV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미엄, 하이엔드급의 TV 매출이 망했어요.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부진해진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LG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생산 라인을 가동을 중단했어요. 전체 캐파에서 30% 자체를 공장을 닫아버렸어요. 안 만들어. 안 팔리니까. 그래서 WOLED가 다시 등장했어요. 자, WOLED가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TV 최초로 대형 OLED 패널. 최초의 OLED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보급형.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뭐 경제가 사실 물가는 오른다 그러고 임금은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 상황은 지금 좋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파리에서는 작년만 해도 계속 시위하고 영국에서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TV를 팔기보다는 보급형 패널로 이 TV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쨌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만 갖고 살진 않잖아요. 10년 뭐 길어야 뭐 15년 이렇게 쓰고 바꾸잖아요. 이 교체 시기 때 보급형 TV를 팔기 위해서 다시금 WOLED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캐파에서 30%를 줄였다고 했잖아요. 줄이는 대신에 이 WOLED 패널의 이 뭐라 해야 돼? 출하량 자체를 대신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얘네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가동률을 줄였는데 이 OLED 패널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싼 패널을. 그래서 요게 삼성전자로 가서 같이 TV로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에다가 많이 이제 고객사를 많이 유치를 해놨죠. 특히 애플 하면 뭐예요? LG 이노텍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출하량도 늘고 애플카 출시 전망도 있어도 LG 그룹 계열이 다 좋은 효과를 내밉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애플발 호재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미 핸드폰 쪽, 스마트폰 쪽으로도 그 출하량 자체가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34%인가 49%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올랐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이폰이 작년에는 한 개 모델밖에 없었어요. 한 개, 시간이 없네. 어머, 48분이네. 자, 어찌됐든 자, 이 부족한 건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 없어. 자, 이 종목 지금 21평하고 61평하고 골든크로스. 자, 지금 기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설명하고 있었네. 자, 이제 끝을 이렇게. 자, 이 종목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좀 급하게 끝난 감이 있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세세하게 오늘 잡아주신 필살기 섹터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또 어떤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지도 잡아주실 거고 그리고 오늘 종목도 역시나 뭐 차트부터 또 수급까지도 세세하게 또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